지금부터는 전효옥 작가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그 미투 운동이 지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미투 이거는요, 여성 인권 문제입니다. 성폭력 발본 세건해야 됩니다. 라는 발언이 전해진 이후에 오늘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증언들이 쏟아졌거든요. 오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미투 운동 관련해서요, 시청자 여러분, 벌써 가해자가 19명이나 되는 모양인데, 이 19명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설명해 주신 대로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잖아요. 예. 이철성 경찰청장이 기자들에게 이제 유명인 19명의 그 미투 가해자가 생겼고 정확한 가해 여부를 좀 확인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만간 한 건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고 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정식 수사에 착수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사실 성범죄가 직접적인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 어떤 인지를 한다면 알고 있다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의 이런 수사 속도가 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겠네요. 이 가해자 19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19명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이름 들으면 다 알 법한 유명인들이라는 데 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시청자 여러분, 배우 조민기 씨 다들 아시죠? 이 조민기 씨 관련해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는데요. 배우 조민기 씨 관련해서 전 작가님 피해자 폭로가 좀 나온 모양인데 저는 사실 그거 보고도 잘 안 믿겨지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폭로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로서는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예. 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철저하게 그 연예인이라는 어떤 특권 의식에서 예. 아주 찌질한 갑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겠지만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 고백을 들으면서 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 그런데 네. 그 범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팬덤이라든가 연예계의 어떤 이미지 속에서 더욱더 굼고 또 어떤 점에서는 썩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조민기 씨는 더구나 이제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자신이 잘못했다. 네. 내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란 말인가? 그러면 피해자이고 저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던 그 용기를 참아내지 못했던 그 여성들의 잘못이란 말인가? 예. 이번에 이제 미투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더욱더 용서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어요. 네.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딸 같아서. 너무 예뻐서, 꽃 같아서. 아이고, 예. 그런 말까지 하죠. 그것도 예. 이윤택 씨부터 고은 씨까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지도층 인사였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죠. 예. 이 조민기 씨, 다들, 저 배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전 작가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새로운 폭로가 나왔는데, 차에서 옷을 벗기려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폭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노 기자 우선. 네, 사실 조민기 씨 네. 둘러싼 여러 가지 성추행 의혹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 정황이 공개가 된 건데요. 네. 2007년에서 8년 무렵이었다고 하는데, 이 제보를 한 피해자가요, 10년에서 한 11년 전쯤에 본인이 일하던 커피숍 건물에 조민기 씨가 운영을 하는 스튜디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 이후에 술자리를 가졌는데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차를 탔는데 그 차 안에서 일단 성폭행을 시도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저항을 해서 도망치는 성폭행 미수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실제로 조민기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증언 중에 정말로 실제 어떤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 이런 증언까지 추가로 나온 거라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조민기 씨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이 1명, 2명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벌써 피해자가 한 10여 명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출장 조사에서 받은 진술만 한 8명 정도가 되고요. 예. 총 합하면 10명도 넘습니다. 어허. 그런데 경찰은 이거보다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르면 3월 초에 조민기 씨가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의 대부분 신분이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졸업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학생의 신분이었고 했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의 신분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이 되자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 내 불찰이고 내 잘못이다. 법적, 사회적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불찰이고 잘못이겠죠. 근데 오늘 저 조민기 씨의 뭐랄까요, 해명과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전 작가님? 저는 요즘은 이제 그 미투의 가해자들이 변명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바짝 엎드리는 게 상책이겠다 이렇게 본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 친고죄가 아니라 친고죄의 그 과정 없이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여성 가운데서 아마 조민기 씨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기억 니은 식으로 해서 이니셜이 나온 사람들을 네.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조민기 씨도 조민기 씨지만요, 시청자 여러분. 유명한 배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달수 씨 다 아시죠? 오달수 씨 출연하는 영화 한두 편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오달수 씨가 오달수 씨한테 이거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이런 또 주장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기된 건 20일쯤에 성추행 의혹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엿새 동안이나 오달수 씨가 침묵을 하다가 어제 네. 성추행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처음에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이제 피해자가 성추행에 앞서서 실제로는 성폭행이 있었다. 90년대 초에 오달수 선배가 이제 연인한 거리패에서 함께 일을 했던 전직 단원인데요. 오달수 선배가 이제 여관으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눈 하나 깜짝을 안 했다. 그 차분한 표정으로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폭로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성추행이라고 폭로를 했다가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성추행보다 더한 성폭행까지 있었다. 이렇게 추가 폭로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오달수 씨가 오늘 또 추가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뭐라고요? 자신은 성추행에 이어서 성폭행도 한 적이 없다. 이래서 오달수 씨와 이제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서는 뭔가 진실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시청자 여러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오달수 씨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를 하겠다.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전 작가님 어떻습니까? 예. 글쎄 지켜보는 건 자유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오달수 씨의 저 대응도 현명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오달수 씨가 한 잡지, 영화 전문 잡지에서 이윤택 씨와 같이 좌담을 한 거로 봤어요. 대담입니다, 정확하게. 예. 근데 서로 칭찬하고 서로 지켜주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윤택의 권력과 또 오달수의 천만 요정의 나름대로의 그 입지가 한데 어울려지면서 서로의 인격까지도 칭찬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네. 자, 이 여성은 정말 고통스럽게 미투를 했지만은 이 오달수 씨는 1990년대를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되돌아봐야 되겠다. 기억도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 어떻게 되돌아볼 일입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글쎄 저 여성의 고통스러운 자기 고백에 저는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조민기 씨도 유명인이고요. 지금 오달수 씨 역시 유명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이분도 역시 유명인이시죠. 노벨 문학상 후보로까지 거론이 됐던 분이니까요. 나이도 많으신데요. 이 고은 시인 관련해서 이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지금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데 매우 구체적이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20대 대학원생에게 이름이 뭐냐, 손 좀 접어라면서 신체를 좀 만지기도 하고, 예. 게다가 술에 취해서 이제 본인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출판사 여직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손이나 팔 등의 스킨십을 강제로 했는데, 구체적인 일단 진술이기도 하고 좀 규칙적인 게 일단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런 지인의 그런 제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갑일 수 있는 위치이고 또 출판사 여직원 역시 자신의 그런 시집을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자신의 문단 내 그런 권력, 지위를 이용해서 또 현격히 차이 나는 그 나이 차이를 이용해서 상당히 강제적으로 이런 범죄들이 행해졌다라고 예.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은 시인 관련해서요. 이런 지금 문인들의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던데 전 작가님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40대 문인 A씨는 그는 이 세계의 왕이자 불가침의 영역이었다. 추앙받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성추행, 성희롱에도 눈 감을 수밖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겠죠. 50대 문인 B씨는요. 눈을 감아버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나는 고은의 시를 읽지 않는다. 당연히 눈에 안 들어오겠죠. 50대 여성 시인 C씨는요. 그의 기행을 시인다움,
천재성으로 합리화하는 이가 많았다. 역시나 답답함을 토로했는데 저런 지금 문인들의 증언이 뒤늦게나마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작가님. 네, 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저런 분들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얘기하는 그 시라는 거야말로 순간의 아름다움을 언어화하는 건데 예. 순간순간의 그 추함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착각을 했다면 저분들의 시까지도 저는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 고은 씨 사건은 정말 그 괴물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문단과 또 우리 사회에 수많은 그 괴물이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괴물 공화국에서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괴물 공화국에서 우리의 딸들이나 어리고 나약한 여성들이 피해를 받기 전에 예. 저는 괴물들을 징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고은 시인 관련해서의 이런 의혹들은 시인 최영미 씨가 이제 얘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93년도 서울 탑골공원 근처 술자리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에 대해서. 최악의 추태를 받다. 내 입이 더러워질까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지만 뒀습니다. 무언가 지금 이렇게 의혹을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이윤택 씨 얘기도 전 작가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고은 시인과 뭐 이윤택 씨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부 지원금이 뭐 수억 원씩 전달됐다면서요? 네, 우리 국회 교문위에서 오늘 이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를 했던 그런 자료인데요. 실제로 워낙 유명한 문화예술계 인사다 보니까 지원금이 상당합니다. 지금 어허. 보시면요.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는 4억 4,6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다고 하고요. 한 6번에 걸쳐서 받았다고 하는데 5억 원 가까이가 되고요. 그리고 고은 시인 같은 경우도 한 2,100만 원의 어떤 지원금과 그리고 출판 번역비 같은 것들을 지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 이외에도 뭐 추가로 이제 언급됐던 이제 미투의 어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문화예술인 지원금이 상당합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되면서 일단 교육부 이제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집행된 돈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는 집행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미투 운동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잠깐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진보 성향의 방송인이죠. 김어준 씨가 이 마치 미투 운동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뭔가 이렇게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먼저 그 발언 내용을 또 간단하게 좀 듣고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하고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뉴스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첫째, 좋은 소재, 주목도 높아. 둘째, 진보적 가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보면은 미투 가해자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약간 진보 인사들의 쪽 이렇게 집중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윤택, 고은 시인, 또 인권운동가, 또 천주교 정의구현사 재단의 소속 신부, 그다음에 진보적 시사 만화가.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어준 씨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 글쎄요. 예, 전 작가님.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이 타겟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청와대와 이런 진보 진영이다. 그래서 미투가 이제 공작에 이용된다.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실토, 자백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런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진영을 넘어서서 이건 좌우가 없는 건데 좌파 쪽에만 진보 진영에서만 이 그 타겟이 될 것이다 한 거는 예.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많은 진보 진영에서 이른바 미투의 가해자들이 있었는가를 저는 본인이 실토했고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가 이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발본 세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이 또 이렇게 뭐랄까요? 이 청와대로 약간 또 이게 본의 아니게 불똥이 튄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의 얘기를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듣고 오시죠.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탁 행정관의 엽기적인 성의식과 여성 혐오는 심각한 젠더 폭력입니다. 동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청와대부터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하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 왜? 탁현민 행정관 때문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탁현민 행정관 하면은 계속해서 뭔가 과거에 어떤 저서에 나왔던 어떤 표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발본색원을 해라. 그리고 사실 탁현민 행정관을 계속 갖고 가면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거에 진정성을 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청와대에서는 뚜렷한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탁현민 행정관은 지금의 미투 운동과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실장님도 이 미투 운동에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님께서도 동의하고 계시지요? 네네. 청와대가 정리를 못하는 게 있어요. 탁현민 행정관입니다. 고1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져 그 아이는 단지 성관계를 위한 대상이었다. 탁현민 행정관의 경우에 지금 미투 운동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직접적인 성적 폭력하고는 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실장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과의 그 내용과 탁현민 행정관은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전 작가님? 글쎄 우리가 무슨 수사를 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인의 자백입니다. 예. 근데 본인의 에세이에서 자백을 했잖아요. 그런 일을 했다고. 그 소설도 아니었고요. 뭐 상상력의 기초도 안 한 거고 지금 청와대에서 저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더 큰 화를 불러올 겁니다. 예.